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주간기획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양창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동훈 방송본부장의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끝없이 공전하던 북핵 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외교로 이 대화 재개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측은 우리 측 고 이호 여사 빈소에 조정과 조화를 또 보냈고요. 북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슬로 구상 등을 통해서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우리 윤상현 의원님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이렇게 소개 브릿지 이런 멘트로 들으면 또 예. 느낌이 새롭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한번, 우리 윤상현 들어보도록 의원님이 어떤 하겠습니다. 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청양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8대 총선 인천 남구을 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외교안보통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시죠? 이렇게 예, 들으시니까. 예, 이게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늘 들으면 또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는 느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짤막하게. 예, 얘기해 그럼요. 주시면 또 돼요. 길면 이게 늘어지거든요. 예, 이 고 이호 여사 뭐 추모식이 사회장으로 잘 엄수가 됐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빈소에. 예, 다녀왔습니다. 근데 좀 위원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또 이호 여사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치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 돌아오셔서 귀국하셔서 처음으로 끼니를 이 여사님과 가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1993년도 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고 예, 국내에 예. 왔을 때 예. 동교동으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동교동에서요?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 예. 아침에 찾아뵙고 예. 큰 인사도 드리고 예. 그때 이호 여사 또 아, 김대중 예. 당시 총재님을 뵀어요. 1993년도에. 93년도. 예, 그래서 예. 김대중 전 당시 총재님이셨어요. 예. 야당 총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본 느낌이 아주 일종의 광채 같은 거를 많이 느꼈고요. 예. 인상이 참 그렇죠, 좋으시다. 그렇죠. 예, 예. 또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또. 김대중 예. 총재께서 참 박식하시다. 아, 예. 오히려 국제정치학 박사인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아. 또 제가 그 당시에 천주교의 규정에 있을 예. 때인데 천주교의 종교 철학에 대해서 참 박식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반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이호 여사님께서 이제 손수 예. 밥을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예. 참 인자하시고 예. 겸손하시고 예. 좀 현모양처 같은 그런 아. 느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요즘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성 운동가 또 이런 예. 어떤 이런 민주화 투쟁 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또 그런 모습도 있으셨군요. 예. 원래 뭐 사실 김대중 겸손도 예, 하시고 그러니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부인으로 더 많이 또 알려지셨거든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이 결례가 안 된다면 그때 왜 부르셨나요? 동교동 쪽에서. 그때 이제 제가 어느 한 분인데 예. 김대중 총재님 모시는 분인데 예.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아, 깊은 인연이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러셨구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연결돼서 됐고요. 예. 그 이후에 김대중 총재님 자주 뵀습니다. 아. 미국에 오시면은 꼭 워터게이트에 오셔가지고 꼭 아. 저를 부르시고 아, 또 그러셨군요. 한 30분씩 예. 말씀 나누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자주 뵙고 예. 또 그런 인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인권문제연구소 하시던 예. 이영작 박사님이라고 아, 계세요. 예. 이호 여사님의 조카 되시는데 그분하고도 인연이 돼서 저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그저 그런 인연이 아니시군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 예, 얘기고. 정치 입문 하시기 전에.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 또 이호 전 여사님 말씀도 계속 해 주셨지만 우리 평화 통일 또 남북 화해 이런 데 혁혁한 참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낼 걸로 이렇게 예상들 했는데 보내진 않았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의 대화판 중에 중요한 게 조문 정치거든요. 아, 예. 2009년도 여름인가요? 예.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는 당시 북한에 그렇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난 노동당 예. 비서 또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을 보내가지고 예. 그때 국회로 조화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방했는데 그래서 참 우리 정부가 직접 부음을 예. 북한에다가 전달했고 또 이호 여사님이야말로 어떤 남북관계 회복 발전을 위해서 음향으로 노력하신 분이셨고 예. 또 2011년 12월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예. 직접 이호 여사께서 북한을 가셔서 김정은 예. 아들한테 맞아요. 조의를 단독으로. 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거다. 조문단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히 안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북한은요 예. 항상 중요한 관계가 예. 우리하고 예. 어떤 남북 관계보다는 예. 북미 관계가 맞습니다. 훨씬 예, 더 예. 중요성을 예. 둡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것은 북미 관계 일종의 예. 종속 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 하에서 예. 남북 관계를 막 개선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지난달인가요? 김정은 이제 그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연설을 보면은 예. 문재인 정부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맞습니다. 촉진자 역할 예. 그만하고 예. 민족 이익의 당사자가 되라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예. 우리한테 남북 관계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우유부단하게 예. 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맹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 아직도 있다. 아, 그렇게 그래서 해서. 예. 이게 조문단 파견이 불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북유럽 순방에서 여러 가지 연일 이제 대북 메시지를 내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달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이건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예. 의지거든요. 예. 의지. 현 상황에서는 예. 의지가 없다라고 예. 보고요. 그 맘만 먹으면 뭐 지금 당장 그렇죠. 작년에 예. 보셨죠? 판문점 선언 예. 이후에 5월 29일인가요? 예. 바로 판문점에서 그렇죠. 그냥 우리 이 2차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정도의 어떤 북한이 남한하고의 개선을 통해서 예. 북미 관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음. 의지가 있으면은 할 텐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금 아주 뭐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어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어떤 공허한 말잔치, 어떤 이렇게 끊임없는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은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예. 지금 미국이 예. 이번 달부터 이제 선거 캠페인, 대선 캠페인 예. 내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예.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 미중 관계거든요. 예, 외교 미중. 문제. 예. 그다음에 이란 핵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예. 현재 외교 중요성에서 보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나 그게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작년 4월 27일 날 약속을 했고 예. 그것도 1년 내에 하기로 1년 내에 그렇죠. 마치겠다고 시한을 정했었죠. 1년 내에 하기로 예. 하겠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약속까지 구두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비핵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이 예. 그래, 야 20여 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핵물질 탄도미사일을 예. 가지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나 세계 예. 평화의 완전한 최고의 위협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예. 있어서는 비핵화 협상은 끝날 수 없다. 음. 그거를 해소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은 끝까지 계속이 될 것이다. 아, 비핵화 협상 자체는 그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까요? 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절대로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절대로. 그럼요, 절대로. 예. 그럼 이 모든 협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예. 완전한 사기극이다. 아, 외교 사기극이다. 속지 마라.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얘기해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럼 진정성 있으면 뭔가 보여줘라.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 보여준 게 뭐가 예. 있습니까? 아, 딱 하나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요. 예. 풍계리 핵실험장. 예, 그거. 쓸모없다고 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쓸모없다고 갱도 하는. 입구를 예. 폭파한 거. 예. 그 쇼 하나밖에 안 했어요. 예. 그거 하면서 뭐였냐? 계속 핵무기 생산하니까 핵물질 생산했는데 작년 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서 작년 말까지 핵무기를 6개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개 정도 더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응? 예. 이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예. 핵을 포기할 거다. 천만에 예.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야말로 예. 자기의 체제, 개인 생명의 최고의 동아줄입니다. 예. 체제의 완전 최후의 보루다. 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예. 자꾸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선전할 게 아니라 예. 정말로 비핵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게끔 강제로라도 예. 너 핵무기를 포기해야 음. 정말로 국제사회 개방화시키고 예. 같이 동족으로 살 수 있다라는 신념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예. 전부 공고히 하고 대북 제재를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 아.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따로 가잖아요. 예. 다른 길, 다른 생각을 하고 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뭐 보이스의 톤이나 온도 차이는 없다고 늘 우리 청와대는 얘기는 하는데 한미 간에. 한미 간에 이제 예. 지난달에 6월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정상회의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 거다라는 예.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의 중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무슨 다르죠? 말씀이냐면은 예. 미국 백악관은 예. 북한 핵무기의 FFVD, 예. 응? 예. 예. 뭐 최종적인 예, 그 안전한 뭐 예. 이제 예. 핵 폐기 예. 예. 응? 예. 이거에 중점을 둔 반면 예. 청와대 우리는, 그 브리핑은 예.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아. 이게 방점이거든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방점이 다른 아, 겁니다.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하면서 끊임없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 아름다운 친서다 하면서 굉장히 뭐 이제 대화 재개의 어떤 가능성을 엿보이고 훈풍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이제 다시 트럼프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대통령은 예, 왜 이제 그러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에서 예. 자기가 어떤 성공적인 점수를 받고 싶어하죠. 예. 이 문제를 예. 풀고 싶어합니다. 2017년도에 당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예, 예, 미사일 예.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예. 결국 북한이 핵 실험은 없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5월 4일, 5월 9일 예. 소위 말해서 러시아 이스탄데르급 탄도 예. 미사일 발사 실험했는데 자기가 항상 주장해왔던 북핵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모라토리엄의 업적이 깨질까봐 아하.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더더욱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볼튼이라든지 존 볼튼, 패트릭 셰넌이랑 국방부 장관 대행이 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허풍 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까? 과대 포장합니다. 예. 자기가 뭘 했다 과대 예.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 북미 간의 핵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 그 의지를 갖더라도 절대로 빅딜을 해야지 예. 소위 말해서 단계적 이런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빅딜이 아니면 예. 못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지난 2월 27일 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난 2차 북미 정상 얘기 예. 말씀해 주시니까 또 얼핏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정상회담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전에 충분히 다들 조율을 해서 조율을 하죠. 예. 그래서 가면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사인하고 끝내는 이 정도는 늘 저희는 예상을 근데 하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은 깨지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 김혁철 예. 그 당시에 이제 수석 대표 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여기는 스티븐 비건이 왜 비건? 예. 나왔어요. 서로 실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폐기 야 북한 너희들이 이런 거 핵폐기 미사일 이거를 폐기를 해라고 예. 이제 비건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혁철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 김영철이도 얘기합니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예. 최고의 존엄인 최고 존엄이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거를 빈칸으로 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이 사실상 실무 협상이 아니, 아니라 그렇죠. 예. 북한은 예. 선호하는 게 김정은의 결단과 의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탑다운 예. 방식으로 이 정상국가로 자꾸 제가 생각을 정상국가 해서. 아니에요. 탑다운 방식을 예. 하는 거라. 예. 그런데 모든 정상회의는 예. 바름업으로 예, 가거든요. 맞습니다. 실무 예. 협상을 하고 예. 딱 사인을 해야 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또 이해.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공란을 놓고 예. 지난 2월 27일, 2월 28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그게 예. 깨진 거죠. 그렇군요. 예. 아, 그런 또. 그런데 문제는 예.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김정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혁철이가 지금 실종됐어요. 그렇죠. 최선이라고 예. 그 당시 통역관도 예. 실종됐어요. 부회무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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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선이는 이제 부외무상이고 예. 그때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김영철? 통역관 아, 통역관이요. 예. 통역관 예. 여자분 새로운 통역관도 지금 지금 모습을 안 안 보여요. 보이고. 예. 오히려 최선이만 이제 예. 승승자고 예.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책임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진다. 이게 바로 정상국가가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 이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할 일도 포기하지 없고.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핵을 그래도 포기하려고 이제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달에 있는 뭐 G20이라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목표를 삼아야 될지 일단은 작년에 4월 27일 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맨 처음 도출해낸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만났습니다. 정상회담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뭐고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를 봐서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그렇죠. 그게 당연한 왜냐? 수준이죠. 우리야말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 북핵 문제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트럼프한테 넘겨놨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한테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비핵화 또 온도 차이도 있는 북한의 것 같고요.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
정의가 안 돼 있고요. 또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은 한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뭔지 예. 응? 그걸 확고하게 하는 거. 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 수단, 가치를 공유하는 거. 예. 이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G20 정상회담을 예.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예.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 예. 또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거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와 가치나 이런 거를 확고하게 공유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하다. 아.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아. 하더라도 그거는 큰 성과다. 그런데 예.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비핵화의 정의를 전부 다 삼국이 통일시키는 통일시키 것이 가장 시급하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 자체도 예.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생각합니다. 예. 왜? 한국은 핵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예.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 예를 들어 예. 핵질의 핵배낭 한 200여 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92년 또 우리가 91년 겨울, 92년 초에 한반도 비핵화선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핵무기 제조나 저장이나 뭐 이런 핵실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깨고 북한은 핵 무장을 해 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북한하고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너희들이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선을 깼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합의를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정부나 당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자산을 예. 심지어 괌에 있는 핵무기들 철폐하는 거. 그것까지. 아. 예. 철폐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좀 더 길어지고 예.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가지고 북미 간에 큰 충돌이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너희 주일미군 기지, 예. 괌에 있는 거, 예. 하와이 있는 거, 아하. 핵자산 전부 철폐해. 아. 예. 핵전력 전개하지 마. 예. 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 내놔. 이 이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핵화 협상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아, 그렇군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음. 김정은가 핵을 뺏기는 순간 음. 자기 체제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제재를 완전 해제해주고 완전한 어떤 그 체제 보장을 체제 보장을 약속해 하더라도 준다면요? 체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체제 보장이 될 수가 없다. 체제 보장.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완전한 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북한에 어딜 가서도 막 예. 여기도 특별 사찰, 여기도 소위 말해서 랜덤으로 예. 어디든 가서 사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5-6개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부장님 정치범 수용소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예. 서울 시내만 합니다. 아, 정치범 수용소. 그렇게 큽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핵물질을 감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양이 야공 하나면 되고요. 아. 분홍축 우라늄 농공 하나 크기라고 합니다. 못 찾겠네요. 못 찾습니다. 거기를 아하. 딱 갖다 놨습니다. 예. 숨겨놓습니다. 예. 정치범 수용소에. 예. 거기 야 너희 분명히 저기에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숨겼어. 예. 그럼 아예 사찰단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서 찾겠다. 야 너희 우리 체제 보장하기로 했잖아. 예. 예. 그런데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왜 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사찰해? 아. 못 받아. 아. 완전한 사찰, 완전한 비핵화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설령- 사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저 사람들이 안 봐. 야, 우리 체제 보장하기로 했는데 네가 체제를 오히려 예. 우회를 가한다라고 논리를 들어서 못하게 할 가능성이 예. 크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검증 100%라는 것은 김정은의 의지다 이거라. 소위 말해서 최고 존엄이 가지고 있는 내가 확실하게 예. 핵 포기 결단한다. 내 스스로 가진 핵무기, 핵물질, 핵자산, 핵인력 다 공개하고 예. 핵 리스트 제공하고 예. 완전 핵 사찰 좋아. 내가 다 노출시킬게. 그리고 나 체제 보장해. 예. 그리고 같이 개혁 개방해서 가자. 예.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뭐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고 그렇게 개혁 개방 체제가 바뀌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규약부터 예. 고쳐야 되고 예.
개혁 개방해야 되고 예.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거. 과거 리비아의 가다피라든지 예. 후세인의 예. 예를 보면은 절대로 그쪽 입장에서 예. 이 서방 세계 예. 미국은 예. 어떤 믿음을 가질래 또 가질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위원장님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희 모든 예.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금 가장 궁극적인 지향으로 원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법론이 지금 잘못되고 방법론이 잘못된 됐다는 거고요. 건데 어떻게 지금 이제 이루면 되겠습니까? 방법론이 잘못된 게 위원장님. 뭐냐면 이 남북 관계를 보십시오. 예. 북한은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막 미사일 발사 예, 실험했습니다. 예. 심지어 11월 말에는 음. 그 미사일 예. 이 그때 화성 15형이죠. 예, 그게 뉴욕, 워싱턴을 때릴 15,000km 그렇죠. 가는 예, 이 미사일 예. 발사 실험을 예, 했습니다. 예, 예. 했었죠. 핵무력의 예. 완성을 했거든요. 예, 예. 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391, 2397 예. 유엔 제재 결의안 2397까지 냈거든요. 예. 아주 타이트하게 조였습니다. 예. 조여 들어가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냐? 음. 남한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음. 평창 올림픽에 탁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평화의 그렇죠. 계기가 올리브가지를 됐죠, 들면서 예, 예, 뭐 예. 김여정이가 오고 예. 뭐 김영남이 오고 일종의 평화 쇼를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그거를 같이 탄 거죠. 음. 북한이 의도에 같이 말려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남북관계 훈풍을 안 했으면은 예. 오히려 더 대북 제재를 북한을 계속하고. 제재 예, 예, 강력하게 예. 했었으면 예.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군요. 우리가 음. 너무 저쪽에서 주는 당근, 평화의 올리브 가지 그게 결국 위장 평화거든요. 아유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몰래 핵무기 만드는 이게 위장 평화의 본질입니다. 가짜 평화죠. 그렇군요. 그거를 덥석 받은 거예요. 그걸 덥석 받고 야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비핵화 1년 내에 하기로 할 때 그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통해서 트럼프한테 백악관 보냈습니다. 예. 그 정말이냐고 트럼프가. 예. 그래가지고 6월 12일 날 미국 간의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믿은 거예요. 트럼프도. 그래가지고 쫙 1년을 지나보고 2월 27일,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니구나. 김정은의 아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시설이 그래 한 20개다. 예. 여기 우란 농축 시설이 있다면은 영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박산에도 있고 뭐 강성도 있고 했는데 야 이런 거 시설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핵 폐기하자 예.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무슨 소리냐 영변만 하자 예. 그 대신에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를 해라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비핵화 의지가 없고 예. 너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 하고 예. 보이콧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렇게 되는군요. 이해를 해야 예. 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예. 이제 예. 과거에도 예. 1986년에 보면은 예.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났을 때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 예. 뭐 이제 폐기 협정을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졌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만났다. 그 예. 이듬해 87년도에 다시 IMF 협정을 이제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노이 북미 회담이 완전히 비핵화 협상이 끝난 건 아니다. 아하. 결국 대북 제재의 강도에 따라서 김정은이 언제든지 결단을 내려서 예.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선 캠페인에 이번 달부터 들어가면서 만약에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근처까지 예. 때리는 발사 시험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또 이제 화들짝 놀라고 예. 그러면은 또 물밀 교섭이 있고 또 또 새로운 소위 말해서 돌파구 열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예. 그때는 이제 빅딜이 아니라 예. 스몰 딜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도 크다. 있고. 예. 이런 그렇군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내놓으시는 이제 어떤 수순이라는 것이 일단 비핵화 정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비핵화 되고 정의를 완전히 해야 되고,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일단 대북 제재를 겨우 강화하는 것. 대북 예. 제재를 아하.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아유, 이 시간이 벌써 어느덧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1, 2부로요? 아니, 예. 위원님 가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 예.
그 강효상 의원님, 아,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님 이제 그 기밀 유출 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이게 왜 이게 그걸 이게- 굳이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예. 외교관만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결례다.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음.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패스트트랙 태운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하. 미국이 결부된 문제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부된 문제다. 예.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네.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시킨다. 예. 이것은 결례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마음 놓고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얘기했는데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예. 그리고 취재원 예. 그 후배 보호해줘야죠. 외교관 보호해주고 예. 이런 거에서 참 조금 성급한 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거를 자꾸 문제는 그 다음에 뭐 검찰에 고발하고 예. 막 파면하고 이 행위가 예. 더더욱이 이제 청와대 이런 행위가 예. 그것 자체도 좀 국익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 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들쑤시고 처벌하고 할수록 이 사건이 더 커지고 그러면 예. 미국이 우리 예.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겠냐. 예. 신뢰할 수 없다. 아. 믿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자꾸 파면 팔수록 국익의 자해 행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효상 의원님이 말하는 것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되는 그 공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5월 말에 방한해주기를 네.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이제 그 대목인가요? 뭐 그거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거를 또 중요한가? 이제 막 예, 그 예. 굴욕적으로 야, 막 굴욕적이었다.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식인데 예. 일단 한미 정상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6월달 이제 정상회담에서 방점이 청와대는 예.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고 예. 미국은 FFV이고 예. 그렇게 서로 방점이 달라도 예. 우리는 일단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일단 그 얘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청와대나 예. 백악관이나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외교의 예. 이제 기본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소스가 있으면 반박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청와대가 백악관이 그러면 그거를 아. 인정하고 가는 건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여과 없이 노출한 거는 그게 세련된 외교죠, 사실. 그렇게 예, 가는 게. 예. 여러 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아쉬운 생각이 더 드네요. 예. 아니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언제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예. 좀 자세하게 제가 또 시간을 길게 잡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위원장이신 윤상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와 사람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창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